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돌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 꿈 알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모는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님,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옥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에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옥고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그게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졌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30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빠까지 의사였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개원을 하셨고 그 후로는 병원이 더 잘 돼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남편은 아빠의 동문 후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죠.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세한 격이었으니까요. 총동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아빠는 싹싹하고 착한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병원을 확장하면서 남편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 병원의 의사였던 남편이랑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을 알게 되셨던 아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욱 좋아하셨어요.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요구를 하셨어요. 당연하듯이 혼수 예단을 받고 싶어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런 결혼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의사인데 다른 집에서는 집이며 차며 여기에 병원까지 개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딸랑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너희 집에서는 네가 그런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디?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인의 집에서 집도 다 해주고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빈손으로 지금 장가가는 거야. 나처럼 빵빵한 집안에 장가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가가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런 식으로 너무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 결혼하는 거 듣고서 오히려 나한테 뻔뻔하다고 할지도 모른다니까. 얘는 넌 누구 편이니? 그리고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거 뻔히 듣고 아는데 솔직히 수인의 아빠나 의사지. 수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 고작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넌 자긴 돈으로 생활할 거야? 앞으로 네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데 당연히 시집 오면서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해주는 집도 새 집도 아니라면서. 전에 전세 주던 집이라고 하는데 꼴랑 그거 받는다고 좋아해야 하니?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미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분에 넘치게 많이 해주셨어.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솔직히 어느 병원에서 의사한테 타고 다니라고 차를 줘. 업무용이라고 말만 하고 솔직히 그냥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신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작아져. 엄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나 수인의 집 볼 면목 없어지는 거야, 엄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아마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익준 씨도 그렇고 예단이나 혼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쓰던 거 쓰기로 했어요. 그건 저랑 익준 씨 모두 의견 동일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 할게요. 아휴, 그나마 부잣집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영 알맹이가 없는 곳은 아닌가 보다. 아무리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우리고 너네 집이고 면이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익준이가 이렇게 불편해하니 내가 한 번은 넘어가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그런 낌새라도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시모는 제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잘해줬어요. 시모가 선을 넘는다 싶을 때면 한 번씩 시댁으로 가서 뒤엎어 오는 듯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요구가 사라졌고 그렇게 조용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홀시모의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특히나 여동생은 신혼집에 자꾸 찾아와 허락 없이 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가지고 가곤 했었죠. 아가씨, 혹시요, 오늘 집에 왔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에 택배 온 거 아가씨가 혹시 뜯어보셨어요? 오늘 화장품 택배로 오는 게 있었는데 물건이 반만 있고 나머지 반은 없어져가지고요.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택배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여쭤봐요. 혹시 택배 처음 받았을 때부터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언니 그렇게 좋은 거 쓰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저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언니가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내가 몇 개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언니는 집에 화장품 쌓아만 두고 다 쓰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릴 바에 내가 좀 쓰는 게 낫죠 뭐. 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가지고 가면 미리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니까 택배 박스도 다 뜯겨져 있고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없어서 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저 진짜 당황스럽고 불편하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나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보내드리거나 아가씨한테 맞는 거 불러줄게요. 아니, 언니는 저한테 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언니는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이런 거 막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오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간 것뿐인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간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말도 없이 제 물건에 손대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발 동동거리면서 찾거나 그럴 일도 없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택배 올 게 있는데 봤더니 다 뜯겨져 있으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어쨌든 아가씨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 좀 해달라고요. 가끔씩 신혼집으로 찾아와 제 화장품을 가지고 가거나 옷이나 신발, 명품 가방 같은 것을 마음대로 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더군다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서도 뻔뻔하게 말을 하는 태도가 황당해서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꺼낸 적도 많았죠. 초반에는 아가씨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저를 달래주고 이해해달라고 말해주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저라면서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가씨가 집에 들러서 내 물건 가지고 갔어. 전화해보니까 며칠 사용하고 돌려준다면서 말았는데 여보 근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매번 집에 몰래 와가지고 물건 하나둘씩 가지고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찾던 물건 없으니까 짜증나고 아무리 내 물건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물건 없어지니까 당황스럽고 이제는 내 물건 사는 데에도 고민되고 그래. 걔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네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솔직히 걔 친구들은 다 좋은 물건 쓰는데 걔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싸구려 물건만 썼으니 더 그렇겠지. 한창 꾸밀 나이잖아.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물건값은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줘. 걔도 나이 들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줄 테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집에 올 때마다 물건도 다 사라져 있고 솔직히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어.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좀 참아주면 안 되겠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당신은 너무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걔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일 그 물건들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몇 달 동안 쓰지도 않는 물건 다 쌓아놓고만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서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쿨하게 빌려주면서 유난히 우리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게 더 서운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양해 구해서 빌려가거나 빌려간 후에도 뭔가 보답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근데 아가씨는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미리 말도 안 하고 몰래 집에 와서 가지고 간 다음에 내가 안 후회해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낼 거야. 제발 좀 집안 분란 좀 일으키지 말아줘.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장인어른 눈치 보고 집에서는 당신 눈치 보고 난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진짜. 동생 일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말아줘. 처음에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친정아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장인어른과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집에서도 제 눈치를 봤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도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끝이 나지를 않았죠. 무슨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지 매번 참석 요구에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동네 잔치하는 거 알고 있니? 아무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들이 직접 못 오니까 그날은 네가 와서 음식 서빙도 좀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지내렴. 다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내가 창피해서 이번에는 꼭 와서 일 좀 해.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비용도 넉넉하게 보내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죄송한데 저도 주말에 일정 있어서 못 가요. 이번 주말은 제가 당직이라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일 뺄 수 없어요. 일정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일은 못하고 필요하신 비용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낼게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주말이면 죄다 시댁으로 와서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뭔 일이 있어도 온다고를 안 하니 원. 너네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시아버지 없다고 시어미 무시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지아비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개무시를 하니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회사에 말을 하겠지만 지금 내일 모레 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 볼게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주말 근무 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대신 남편 보고 가라고 할게요. 너는 동네 사람들이 바쁜 의사 아들은 오고 며느리는 안 온 거 보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봤니? 잘난 집안에 장가 보내더구먼. 대리사이 됐다고 안 그래도 다들 수군거리는데 아주 그냥 소문에 세기를 박아라 박아. 아이고, 진짜 내가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시는구나. 됐고, 그럼 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라.
내가 너랑 전화 통화를 하면 열불이 다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시모는 마치 내가 5분 대기조처럼 당장이라도 부르면 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있을 때에는 시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시댁이 못 살아서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중 아빠가 지병이 악화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빠를 대신해서 병원 전반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표였던 아빠는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병원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양서방, 지금 자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 건강이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네. 병원 일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대표 자리를 계속하긴 어려우니 양서방이 공동대표로 병원 일을 도맡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 자리라는 게 아버님이 그냥 주신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 대표 자체가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쾌차하시기 전까지 제 단독 대표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 그런가? 그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히 신경을 못 썼네. 그래도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나랑 자네가 있으면 자네 혼자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먼. 그럼 자네 단독으로 대표직을 갖는 게 낫다는 소린가? 어쨌든 나도 잘 알아보고 서류 정리도 조만간 하지. 양서방, 잘 부탁하게나.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운영하던 병원인데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어서 아쉽구만.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몸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물론 그러셔야죠. 제가 병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서류 정리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아빠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소문도 금방 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됐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에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소문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남편도 아빠한테 병원 일 보고도 해야 하니까 대표 자리까지 다 정리하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도 행정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공동대표면 동의서도 계속 써야 하고 매번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서류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건강 챙기는 게 낫지. 내가 아예 대표직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님, 저도 뭐 공동대표 괜찮습니다. 전 그냥 병원 행정 처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셨고 대표 자리까지 바꾸겠다며 말을 하셨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공동대표로 우겼고 결국 제 뜻대로 아빠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드디어 병원 원장이 되는구나. 너무 장하다. 네 장인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통 병원 일은 우리 아들 차지가 되니 너무 힘들겠다.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장 자리 내어주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구나. 수희 너도 남편한테 잘해라. 장인 아프면서 그 뒷정리 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니? 네가 잘해야지. 엄마, 이제는 엄마도 고생 끝이야. 내가 대표 원장이니 엄마도 이젠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게 다 엄마 덕이야. 언제 엄마한테 보답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장인어른 아프시고 난 후에 나도 정신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빴던 보람이 있어. 아직 공동대표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래. 어차피 수희는 외동딸이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받는 거겠지 뭐. 어쨌든 대표 원장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수희 너희 아빠는 좀 어떠시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 다시 병원 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이참에 병원 우리 아들한테 다 넘기고 은퇴하시는 건 어떠시니? 너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남줄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사이한테 주라고 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물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잠깐 아프신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 잠깐 대표 원장 자리하고 있는 거지. 아빠도 아직 대표 원장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아무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고 솔직히 이제는 아들 보고 오는 환자들도 많잖니. 아버님 연세도 있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들도 애초에 말이 많았잖아. 이제는 좀 젊은 피로 병원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잘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 하고 있어? 어머님, 그 병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경우고요. 아빠 괜찮아지시면 다시 병원 일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치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시모는 은근히 아빠가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정성으로 아빠를 간호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다시 못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저와 엄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표정이었는데 유독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20년 동안 아빠와 일을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고 병원에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 보니 내부부터 밖까지 싹 바뀌고 있었죠. 병원 간판은 아빠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간호사들마저 그동안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고용할 것이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받고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병원 간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당신이며 당신 식구들이며 내내 시시덕거리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신나 있었던 거니? 아, 그럼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병원 운영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아버님 기리기라도 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뭐? 누구 맘대로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왜 당신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2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야.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관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빠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여기 병원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참나, 뭘 모르는 건 당신이지. 당연히 공동대표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단독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단독 대표로 있었어. 이거 왜 이래?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사납니? 내 앞길에 거리적대지 말고 좀 꺼져. 공동대표하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끝까지 재수 없어가지고 채!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저에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부당 대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교모하게 증거들을 짜집어 제출을 했는데 마치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난 콧대 아직까지 살아있나 어디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만 네 잘난 아비 죽고 지금까지 그 꼴을 좀 봐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니? 그러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바짝 엎드려서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이 참다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 업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신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병원 정말로 당신 아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성이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되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가 뭘 참아왔다는 거니? 지금껏 네가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바득바득 공동대표를 올리고 네 아비 뒤처리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켰겠니? 네가 뭔 말을 하든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나중에 결과 듣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과해. 그럼 좀 봐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사과는 당신네들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며칠 후에 당신들도 소장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랑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지만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해왔던 만행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자리에 눕고 난 후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 없이 단독 대표로 전환을 했던 것이었고 사업자 명의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병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를 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 등을 토대로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모 역시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받게 된 지분은 위자료 벌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동문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커.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 오픈할게. 당신 아버님 지분으로 받은 자금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해줘. 그걸로 내가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내가 책임질게. 헛소리 좀 작작해. 이미 한번 뒤통수 친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빠 인감도장 사용해서 병원 한번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그때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니? 내 앞길 막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갔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잠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과오는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더 뉘우칠게.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 거야? 당신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랑도 영큰껏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각하지 마. 당신이랑 살기 전에도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 지냈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단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나 본데.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맘 편하고 속 편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는지 너무 의문이야.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의 만행이 동문회에 소문이 나면서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간 남편과 시댁이 해온 만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동안 병원 돈으로 생활비며 사치며 펑펑 써왔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고달파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로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평생 일만 하셨던 아빠가 너무 그립네요.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다녔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는 아픈 고통 없이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 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 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 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 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 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세원이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혼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네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